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무디스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무디스 티커는 MCO로 워렌 버핏 투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 페이지 URL을 영상 밑에 달아놨으니 그 URL을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 지난 10년간 주가 상승률은 약 926%입니다. 무디스는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으로 신용 등급 부여 및 자본시장, 경제 관련 연구, 데이터 분석 도구를 금융시장에 제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는 무디스와 S&P 글로벌의 신용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두 개 기업이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약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디스와 S&P 글로벌 외에도 피치, 다른 신용평가 기관이 있지만 그 점유율이 무디스와 S&P 글로벌엔 많이 못 미칩니다. 무디스와 S&P 글로벌이 약 40% 이상을 각각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로 보는 이제 백테스트입니다. 2011년 초와 2020년 사이의 2020년 말에 이제 수익률 비교입니다. 2011년 초에 각 만 달러씩 배당금을 포함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률입니다. 무디스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2011년 초 각 만 달러씩을 투자했을 때 무디스는 2020년에 약 12만 달러, 애플은 11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9만 달러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무디스가 이제 신용평가 기관으로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라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런 거에는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 2018년 정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애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횡보 기간이 있었죠. 지금 이거는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좀 낮아 보이지만 원로 보면은 2011년 초에 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2011년 12월까지 그 많은 그 등락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 이왕 장기 기업을 믿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등락을 하더라도 높은 하락을 이렇게 기록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1년에 만 달러라 가지고 2012년에 겨우 만 달러, 2년 만에 겨우 만 달러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백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 이제 미래 수익률 담보해주지 않으므로 그냥 재미로 보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 이제 매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투자 서비스 매출이 가장 크고 매출 지역은 미국이 제일 큽니다. 아무래도 미국 마켓 시장이 전 세계 4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미국 시장이 가장 높은 매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디스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 그 다음에 분기별 영업이익 다 우상향 중인 순이익도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대차 대조표입니다. 지금 유동 비율은 2 이상으로 양호하고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2016년에서 갑자기 2017년부터 증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보시면 지금 2017년에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단기 부채를 발행했습니다. 2017년에요. 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 부채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부채는 뭐 기한을 알 수 없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2017년에 증가를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을 보시면 이제 미수 거래가 있습니다. 이제 미수 거래가 말하자면 이제 외상, 외상입니다. 어떤 신용 평가를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서 이제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봤더니 뷰로 반다익을 인수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인수가 종료됐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단기 부채는 없고 이렇게 장기 부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부채 자체가 이제 미수금이 유동자산의 거의 30-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미수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뭐 장기 부채라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수금의 매출채권 회중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흐름은 2017년에는 아무래도 인수합병이 있어서 그런지 영업활동 흐름도 감소했고 이제 투자활동은 증가했습니다. 인수를 하니까요. 그리고 재무활동도 멈췄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재무면 뭐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상세 내용을 보면 지금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8년에 비해서 5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당 증가율입니다. 배당금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은 약 18년 동안 했으며 거의 뭐 한 해에 10%씩 1년 상승률이 12%, 3년 10%, 5년 12%, 10년에 17% 정도 오른 그 배당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EPS입니다. EPS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EPS 상승에 비해 주가 상승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어느 정도 EPS를 추정하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시면 예측치를 거의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차트보다는 그 재무제표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 현금 흐름이 충분한가? 뭐 투자활동, 영업, 그런 쪽 현금 흐름이 충분히 있는가? 뭐 부채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에 달하고 그 부채 비율은 높지만 대부분 장기 부채이며 미수거래도 있다 보니 이제 그래서 부채는 어느 정도 안고 가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해보고 EPS도 괜찮고 배당도 매년 늘어나는 거기다가 더해 이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뭐 어떤 뭐 추천을 하는 게 아닌 그냥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